네, 오늘 빅머니 마지막 순서 탑픽인 이슈 함께하겠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의 홍의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3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삼성전자, LG전자가 CES 2021, 그러니까 내년 1월 온라인 개최되는 건데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입니다. 여기에서 혁신상을 휩쓸었다라는 뉴스인데요. 관련 좀 정보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뭐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사실 CES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중요한 건 IT 업체들의 기술 뽐내기 경연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열리는 장소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좀 개최가 되고 1월 달 지금 11일에서 14일까지 지금 개최 기간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각국의 지금 뭐 나라를 뭐 대표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IT에 대한 어떤 기술 경연장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혁신상을 좀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44개 이제 혁신상을 좀 수상을 했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24개 부분에 있어서 혁신상을 수상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뭐 급등을 할 거다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뭔가 테마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면 그조차 우리는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강력한 뭐 경쟁력은 사실상 뭐 지금 가전 분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영향력이 큰 IT 기업인데 네. 그런 경쟁력은 이런 어떤 기술 개발이 좀 지속되기 때문에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는 좀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혁신상 받은 품목들을 보니까요. 뭐 스타일러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우리가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맞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다 네. 혁신상을 받은 상황인데 그래서 LG전자를 좀 지금 종목으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부터 급등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상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스타일러 요즘에는 가전 부분에서 사실 좀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죠. 네. 그로 인해서 뭐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진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3조 2천억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로지 가전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LG전자가 핸드폰 사업부가 적자가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전장 사업, 그러니까 좀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사업이 앞으로 좀 성장 산업으로 우리가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캐시카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적자 어떤 사업부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월 포워드 P를 그러니까 펄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8배 정도 이하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즉 싸단 얘기죠. 아직까지도 주가가 지금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감은 물론 있지만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아실 수가 있겠고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시면 장기 평선이 이제는 조금 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81선이 이제는 조금 턴을 했고 그동안에 가장 강력한 저항 자리가 이제 넘어섰죠. 사실 이 저항이 넘어선 지는 이제 7월 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떤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이제부터 조금 고개를 서서히 좀 들기 시작한 달이 11월 달,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기 추세선을 지금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좀 상회하면서 그 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증가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관들의 수급은 아직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매수를 많이 해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한 4%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신고가 흐름이 아닌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미 신고가인 종목이고 많이 올라간 종목은 그 자리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가지 못했는데 호재거리가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좀 포인트를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LG전자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많이 못 간 대형주에 좀 속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얘기고요. 97,500원에서 96,500원짜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이죠. 현재 구간에서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무방하겠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목표치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주봉상 11만 원짜리까지는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보시면 2017년, 2018년 고점보다는 살짝 좀 낮은 자리긴 한데
11만 원까지는 우리가 좀 목표치를 좀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 훼손됐을 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10월달 저점 자리보다 조금 더 하회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깨지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에 좀 힘을 쓸 때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전자 그동안 이제 다른 대형 관련주들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현재 3.96% 상승하면서 97,100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수가 밴드에 있습니다.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2위로 선정된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한국조선업 11월 전 세계 선박 60% 수주했다는 뉴스를 가지고 저희가 좀 종목까지 분석해 드렸는데 오늘 뉴스도 보니까요, 관련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선박 6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관련 뉴스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사실 긍정적인 뉴스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경쟁력이 좋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캐파 자체가 지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 때문에 지금 사실 조선 선박 발주가 좀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일시적인 어떤 선박 발주 감소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 발주가 늘어났을 때 경쟁력을 갖춰진 기업이 과연 어디냐, 이제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지금 조선업종, 그러니까 조선 기업,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 발주 물량의 지금 절반 이상을 싹쓸이했다. 11월 달 지금 그러니까 5개월 연속 싹쓸이했다라는 뉴스를 확인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중요한 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경기 상황이 조금 더 나았고 물동량도 이제 늘어나고 상품 가격도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어떤 영향들,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오늘 뭐 뉴스가 지금 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이 선박 6척 수주했다. 총 1조 원 규모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종목을 당장 지금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전체적인 어떤 산업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에 우리는 좀 포인트를 맞추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LNG선의 발주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박 6척 수주에서도 LNG 운반선 4척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사가 한국조선해양인데 지금 추천해주는 종목은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잘 가면 하이닉스나 그 밑에 장비 소재 업종들이 따라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끄는 대형주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많이 된다. 그러면 그 종목이 많이 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기대감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지주보다는 탄력이 조금 적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중공업 지주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같은 계열사니까 크게 뭐 상관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고 종속 회사가 지금 뭐 현대오일뱅크, 그다음 한국조선해양, 그다음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등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경기를 굉장히 좀 많이 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개선되고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조선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되고 기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좀 포인트를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현대그룹에 속한 조선사들이 그래도 목표치에 가장 조금 많이 달성한 조선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목표를 놨다면 지금 한 70% 이상 수주를 지금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LNG선 아무래도 이제 카타르 쪽에서도 많이 발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또 수주를 만약에 독식하기로 하게 된다면 지금 조선주의 어떤 레벨업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 봤을 때도 긍정적이다. 그다음 또 하나 덧붙인다면요. 최근에는 이제 구리값이 또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합니다. 근데 그에 맞춰서 금속 가격도 같이 올라가지만 원유 가격도 같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면 조선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덧붙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제 고배당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전략도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초가 상당히 굉장히 조금 부진했습니다. 사실 뭐 수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 5월달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주가가 한 차례 조금 많이 밀렸죠. 근데 이제 5월달 고점을 아직은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30만 원에서 29만 원짜리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은 괜찮고요. 조금 더 밀렸을 때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하시자. 그 자리는 한 29만 원에서 28만 5천 원짜리까지는 열어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표치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 2019년도의 고점 자리인데 현재는 35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소 지금 눈이 아프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 박스권이고 결국에는 이 박스가 넘어가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35만 원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박스권 하단까지는 아니지만 요 지금 중간 자리 25만 원의 지지 자리가 깨진다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지주 매수 전략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2위 공개하겠습니다. 네, 1위 뉴스로 선정된 뉴스는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에너지부 장관에 제니퍼 그레놈이네요. 전 미시간 주지사를 내정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에너지 관련주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데 전체적인 큰 추세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뭐 CS 윈드나 상강 M&T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탄력적이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즉 장기적으로 볼 어떤 재료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지금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는 그린 에너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에너지 산업에서,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고 기술력이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과 매매 전략도 짚어주시죠. 네, 하나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두 가지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성은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태양광 쪽이고 기존 주력 사업이죠. 주력 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좀 돋보인다라는 거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떤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신재생 어떤 성장성이 좀 덧붙여진 그런 긍정적인 부분인데 자회사 하나 큐셀이 미국 지금 상업용이나 지금 보시면 주거용 태양광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즉 미국에서 태양광 시장이 성장하면 동사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11월 달에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나서 주가는 지금 한 차례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횡보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길어졌어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흐름은 횡보하는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박스권이 좀 더 연장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에 지금 있었던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는 20일선을 뚫어내는 모습이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수가 조금씩 강해지는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48,500원에서 47,500원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고점 11월 달 고점 자리까지는 좀 열어두자. 55,000원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4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매매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의 홍의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